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위한 하원의 공개 청문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첫날 민주당 측이 내세운 스타 증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고, 또 어제 처음으로 나온 새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측에서는 트럼프 방어에 열중을 했고, 새 증거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민주당 측의 증인들은 트럼프가 유크레인 군사 지원보다 바이든 수사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 트럼프가 EU 대사와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들었는데 유크레인 대통령의 바이든 수사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했었다 등의 요지에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측의 의원들은 군사 원조비가 궁극적으로 집행이 됐다. 또 증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대화를 들은 적도 없는 소위 카더라라는 말을 가지고 증언을 했다라는 반론을 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제 청문회 방송을 보지 않았다고 밝혔고, 그는 여전히 이 탄핵 청문회를 속임수다, 날조다, 마녀 사냥이다라고 공격했습니다. 결국 어제 청문회 장면을 직접 청취한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운 느낌을 가졌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원은 탄핵을 인준하게 될 것이고 상원은 탄핵을 거부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 탄핵 여부는 2020년 선거까지 가서 결국 국민들이 선거의 당락을 통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열린 첫 하원 정보위원회 공개 청문회 소식, 그리고 민주당,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어제 청문회장에 표시된 양쪽의 논쟁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인 텍사스의 앨 그린 의원의 부분적인 말을 인용해서 팻말을 만들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만일 우리가 트럼프를 탄핵하지 못한다면 그가 재선에 성공할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즉 이 탄핵은 헌법 수호의 의지보다는 2020년 선거를 위한 정략적인 것이다 라는 주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청문회장 한쪽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다가 화이트하우스 비서실장인 마이크 멀베니의 기자회견 장면 클립을 계속 돌렸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의 예산 집행을 놓고 소위 quid pro quo라는 거, 조건부라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즉 트럼프가 조건부 군사기금 집행을 하기는 했는데 그게 어쨌다는 것이냐, 트럼프가 조건부로 예상을 집행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장면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제 윌리엄 테일러 유크레인 대리대사가 추가로 제시한 증언은 7월 26일 골든 선랜드 EU 대사와 식당에 있었는데 그의 셀폰으로 트럼프가 전화를 했었다. 그래서 바이든 수사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다 는 내용입니다. 이때 대사가 유크레인이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답변하는 장면을 테일러 대사의 부하가 직접 옆에서 들었다 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한편 다른 스타 증인인 국무부 차관보 조지 켄트는 공화당 커네티컷 의원인 짐 하임스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의 바이든 수사 시도는 부패 척결을 위한 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해한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공화당의 반론들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4억 달러의 유크레인 군사 원조 기금 이미 집행이 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조건부가 아니었다 하는 주장이고, 테일러 대사 등 증인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본 적도 없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는 인물들이고 그의 증언 내용은 한마디로 신빙성이 없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증언 내용이 증인들이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2중, 3중으로 남의 이야기를
전달받은 것을 얘기한 것인데 소위 hearsay인데 이것은 믿을 만한 증언이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한다면서 카더라라는 말을 가지고 진행한다는 것이 될 일이냐 하는 반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반론에 대한 또 반론이 있는데 그래서 직접 들은 사람들의 증언을 듣자는 얘기 아니냐. 멀베인이나 볼튼이나 모두 트럼프의 증언 불가 명령에 의해서 증언을 거부했는데 그대들은 진실을 가리자는 것이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 군사부의 원조 집행이 됐다고 하는데 그 시기가 9월 11일이었고 그때는 이미 위슬블로어가 고발을 해서 이 사건이 말썽이 된 후였다. 즉 화이트하우스가 말썽이 나니까 부랴부랴 지연시키고 있던 4억 달러를 황급하게 집행한 것이다 라는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공개, 공개 청문회의 결과를 놓고 보면은 한 가지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즉 민주당, 공화당 양측이 서로의 주장과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한 언론은 공개 청문회의 성격을 대조의 날, 논쟁의 날, a day of contrast라고 표현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의 지지 세력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공화당 의회라든가 보수 언론이라든가 팍스 뉴스, 라디오 톡쇼 언론들이 모두 트럼프 방어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민주당 측에 즉 반 트럼프 세력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모두 공격적이고 민주당 의회는 지금 사생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이 연말 전에 표결에 붙여서 탄핵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상원은 이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코스는 2020년도 11월 선거인데 여기에서 결국 국민들의 손으로 투표를 통해서 트럼프의 운명이 결정이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공개 청문회 추가로 다른 증인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금요일에는 전 유크레인 대사인 마리아 이바나고비치가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에게 잘못 보여서 쫓겨났다고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7월 26일 식당에서 트럼프와 선랜드 대사와의 전화 내용을 옆에서 들은 테일러 대사의 스태프 데이비드 홈스, 그는 비공개 회의에서 증언하게 됩니다. 이 양측의 논쟁이 거세기 때문에 국민들이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에게 불리한 증언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것들을 모두 모함이다, 날조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화당의 방어에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 한 공화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이게 탄핵 사유까지 가지는 않는 사항이 아니겠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이때 조지 켄트 차관보가 나는 이 자리에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나선 것이고 귀하는 증거를 살피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지니고 온 사람이요 라고 증인이 질문하는 의원을 훈계까지 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4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를 위한 하원의 첫 공개 청문회가 어제 개최됐습니다. 어제 하원의 탄핵 조사 공개 청문회에는 윌리엄 테일러 전 유크레인 주재 미 대사대행과 졸지 켄트 국무부 유럽 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유크레인 스캔들에 관해 증언했습니다. 윌리엄 테일러 유크레인 주재 미국 대사대행은 자신의 참모가 골든 선들랜드 유럽연합 주재 미국 대사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유크레인 자체보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뒷조사에 더 신경 쓰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테일러 대행은 선들랜드 대사가 지난 7월 26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마친 뒤 자신의 참모가 있는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참모의 이름은 데이빗 홈즈로 내일 비공개 증언에 나설 예정입니다. 흑인 최초로 매사추세츠에서 주지사를 역임한 디벌 패트릭이 2020년 대선 민주당 경선에 합류하겠다고 당 지도부와 지지자들에게 밝혔습니다. 패트릭 전 주지사는 오늘 뉴햄프셔에서 공식적으로 민주당 경선 후보로 등록할 방침입니다. 패트릭 전 주지사는 CBS 디스 모닝에 출연해 민주당 대선 경선 합류를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재무부는 어제 2020년 회계연도 첫 달인 10월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1,340억 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34% 증가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지출과 수입 사이 격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2020년 회계연도의 적자 규모가 2012년 이후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는 9,84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월트 디즈니사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에 도전장을 내밀며 출시한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 첫날에만 가입자 1,000만 명을 확보했습니다. 이 소식에 디즈니 주가는 7.3%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디즈니 주가는 올해에만 35% 이상 상승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지난 10일 서비스를 개시했는데 서비스 첫날 접속 불량 등 기술적 오류가 발생하자 디즈니는 접속자 수가 전망을 훨씬 웃돈 탓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제공하는 작품들은 약 500편의 영화와 7,500편의 TV 에피소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연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약물 과다 복용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캐롤 볼드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총장은 어제 LA 경찰 수사관들이 이번 학기에 숨진 학생 9명에 대한 사망 원인으로 약물 과다 복용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는 지난 8월 24일 신입생 한 명이 캠퍼스 인근 고속도로를 걷다가 차에 치이는 사고 이후 현재까지 총 9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으로 확인된 3명 외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사안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빌 식당의 인종차별 사건을 야기한 장본인은 평소에 인종적 욕설을 자주 했던 사람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소에 백인 호스트가 음식을 서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때로는 음식을 돌려보내기도 했었다고 식당 직원들이 증언했습니다. 이 버플로 윙스 치킨 식당은 이 사건 후 방화 위협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 하원은 어제 주지사가 제안한 지역경찰 소방은퇴연금 구좌의 통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지사는 960개에 달하는 지역경찰 소방은퇴연금 구좌를 2개로 통합해 경비를 줄이고 부동산세 부담을 줄이자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안은 곧 상원으로 송부됩니다. 워싱턴 파크 지역에 있는 미국 침례교회가 오늘 새벽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경 59가와 스테이 스트리트에 위치한 Cedar Grove Missionary Baptist Church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화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은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으나 저녁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32도, 밤 최저 19도.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37도, 밤 최저 28도. 토요일 대체로 흐리고 낮 최고 35도, 밤 최저 24도. 주일은 흐리고 오후 들어 눈비가 섞여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36도, 밤 최저 29도입니다.